오늘 준비한 이노크러스 BMS의 웨비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이노크러스 커머셜 있는 김태종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임상 진료 환경에서의 홀 지놈 시퀀싱 활용이라는 주제로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한 캔서 비전의 활용과 접근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발표 진행에 앞서 몇 가지 간단한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위면은 발표 약 3, 40분, 그리고 Q&A 시간 10분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화면 하단 컨트롤에 위치한 Q&A를 클릭하고 Ask a Question을 누르신 후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 전 설문 이벤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Q&A 시간이 종료되면 채팅창과 화면에 설문조사를 위한 링크와 QR코드가 게시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발표의 다시 보기 영상을 2주 동안 제공해 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2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7월 18일 목요일에 발송되는 다시 보기 영상 안내 메일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황진혁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및 건강증진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1993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사 학위 수여 후 내과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내과 전공의와 소화기 내과 전임의를 거치셨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에서 교환 교수를 지내신 바 있고 불구 의학상을 두 차례 수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황진혁 교수님께서 임상 진료 환경의 홀지놉 스케줄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이노클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노클라스는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의사, 과학자, 생물학자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창립한 기업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 및 AI 기nom에 기반의 지놈 데이터 분석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과 희귀질환 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와 캡, 클리어 인증 및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노클라스와 BMS의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진혁인데요. 이제 건강증진센터는 제가 6월 30일부로 끝났고 이제 7월 10일부터 내과 과장이 돼가지고 어떻든 뭐 이제 좀 그 직을 옮기게 됐고, 음, 이제 임상을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한 제가 한 20년 정도 했는데 참 2003년도부터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췌장암, 담도암을 주로 많이 진료도 하고 뭐 연구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의사인데 2003년도 그때 한 20년 전에 비해서 요즘 의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연구 환경이나 이게 많이 복잡해지면서 뭐 다양해지고 이렇다는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노클라스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뭐 연구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임상 홀지롬 시퀀싱에 대한 저 의뢰도 드리는 이제 이런 그 의뢰자 공동 연구자이면서 또 의뢰자의 역할을 해서 저희 아마 임상 경험이나 이제 연구 경험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많이 보는 이제 그 플롯인데 이제 사실 뭐 이제 홀지놈 시퀀싱이나 뭐 타겟티드 시퀀싱 같은 내용들 뭐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제가 청중들이 뭐 일부는 이제 의사인 분도 있고 그 아니면 이제 그 뭐 회사나 이제 회사 담당자나 또 이제 뭐 의학자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노클라스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기반의 그 유전체 분석은 이제 홀지놈 시퀀싱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임상에서는 이제 NGS라고 해서 이제 타겟티드 패널 시퀀싱, 즉 그 알려져 있는 이제 특정 그 유전자, 특히 암 유발 유전자라든지 이런 뭐 튜머 서프레서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유전자의 뎁스를 굉장히 높여가지고는 이제 사실 분석하는 이런 패널 시퀀싱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 이제 지노의 한 0.1% 정도만 커버하기 이제 커버하죠. 물론 뭐 이제 중요한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뭐 중요한 정보는 많이 저희한테 주지만 사실 유전체 분석을 저희가 해보니까 여기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숨어 있는 굉장히 많은 이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현재 캔서 비전에서 하고 있는 홀지놈 시퀀싱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보면 포인트 뮤테이션도 사실 굉장히 넘버가 많아지고 물론 뭐 TMI, too much information이 뭐 아주 뭐 꼭 좋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든 거의 대부분의 포인트 뮤테이션을 다 발견할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커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이런 건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홀지놈 시퀀싱이나 엑솜 시퀀싱 같은 이런 하는 데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넓은 범위를 시퀀싱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복잡하고 해석도 어렵고 돈도 많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시퀀싱 그 이제 가격들이 이제 다운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우리가 임상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아마 그런 여건이 기술적인 여건이 이제 이미 된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형태의 홀 지놈 시퀀싱만이 이제 그 비주얼리제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유전자 얼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충분히 잘 줄 수가 있고 특히 요즘 중요한 게 HRD라고 해서 이제 HRD나 TMB, MSI 이런 형태들은 이제 실제 그 약과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특징이 우리 이제 임상에서는 사실 튜머 이제 튜머에 대한 그 소매틱 뮤테이션과 점라인 뮤테이션 따로따로 이제 리퀘스트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저그 이노크라스에서는 한 타임에 이제 같이 분석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점라인과 소매틱을 같이 분석하는 데 대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같으면 저희가 이제 병리과에서는 소매틱 뮤테이션을 보고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사실 점라인 뮤테이션을 보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면 따로따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LOH에 대한 이제 이게 굉장히 잘 리포트 해주는 것 같고 이제 셀 프랙션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소위 이제 그 NGS에서 보여줄 수 없는 이런 보여주기 어려운 이런 시퀀싱의 결과 값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다 필요한 내용들이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가격이 그렇게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 굉장히 한 2주 정도 뭐 3주, 2주 정도면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튜머 NGS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리퀘스트가 많이 될 때랑 적게 될 때랑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한 달 반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에 비하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던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뎁스가 낮게 로뎁스로 40x 정도 로뎁스로 시퀀스를 전체 하는면은 혹시 이제 서브 클로널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아주 레어 베리언트를 발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렸더니 실제로는 어 NGS 같은 우리 이제 그 병원에서 많이 하는 타겟트 패널 시퀀싱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는 이제 핫스팟에 대한 시퀀싱 뎁스를 굉장히 높여서 하는 이제 이게 장점인데 이제 지금 현재 이노클라스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이제 전체를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형태의 전체를 뒤져보고 40x로 이제 요와 동일한 패널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로 지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보면 이제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고 물론 여기다가 이제 점라인 시퀀스를 같이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용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데이터 결과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뭐
TS500 같은 이런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죠. 더 많은 이제 대학병원을 쓰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과 과연 여기랑 어떤 코릴레이션이 어떤가? 사실 거기서 발견하는데 못 발견 못하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마 그걸 이제 테스트 해본 것 같은데 TS500에서 발견되는 베리언트는 100%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TS500은 사실은 튜머 셀에 이제 튜머에 있는 소매틱 뮤테이션을 보긴 하지만 실제 그게 점라인 뮤테이션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이게 절반은 소매틱 베리언트긴 한데 나머지 절반은 점라인 베리언트인데 요걸 정확하게 이제 TS500에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노크라스 캔서 비전의 이 홀지놈 시퀀싱의 경우는 저희가 점라인 칩으로 이제 하는데 점라인 침에 있는 점라인 뮤테이션 베리언트하고 튜머에 있는 소매틱 베리언트 같이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점라인 베리언트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뭐 대부분의 이제 그 값들이 일치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역시 이제 많이 쓰는 거에 열등하지가 않다. 그 정도에 비견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뭐 아마 회사에서 이 임상 저희한테 주는 이제 결과가 이런 형태로 이제 PDF 폼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는데 많이 보신 영상이 보신 아마 그림일 텐데 저도 한 7, 8년 전에 파운데이션 원에 이제 보내보면 이런 형태의 이제 리포트 폼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 중요한 유전자 여기 보면 이제 페이션트 인포메이션이나 이제 피지션의 인포메이션, 스페시멘이 어떤 거, 테스트 인포메이션이나 시퀀스 뎁스라든지 이런 이제 중요한 이런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를 이제 좌측에 주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박스에다가 이제 중요한 베리언트들을 이제 언급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약제가 있는지 또는 그러니까 트라이얼이 있는지 이제 이런 그를 보여주는 뭐 아마 그 파운데이션 원이나 이런 데 보셨던 분들은 유사한 형태의 그런 리포트 폼이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그 저기 커스터머에 좀 프렌들리한 이런 형태로 아마 업데이트 할 걸로 생각되어지고요. 좀 다른 점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이 그렇게 딱 두드러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TMB와 MSI, HRD 이런 값들을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형태도 사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유전자 이상들을 같이 이제 언급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임상 트라이얼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형태도 이제 같이 리포트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그 LOH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LOH 포지티브라면 우리 LOH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 알릴이 있는데 어떻든 하나에 이제 얼릴이 그 뮤테이션이 있으면 특히 튜머 서프레서 같은 중요한 이제 브라카 뭐 원투나 8B2나 뭐 여러 가지 ATM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중요한 튜머 서프레스 유전자에서 두 가지 알릴 중에서 하나의 알릴이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얘를 점라인에서 나왔다면 사실 하나의 알릴만 가지고도 괜찮은데 이게 투이스열이라고 이제 하나의 알릴이 더 망가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튜머 서프레스의 기능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지티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기 알리 하나는 이제 이미 이제 그 태어나면서 점라인에서 망가져 있어 태어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라는 LOH 포지티브라는 거는 이제 이 해당 유전자의 기능이 없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요런 정보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줘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아마 여기 우측에 보이는 요게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만든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다 여기 안에 이제 LOH나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있는 것 같고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캔서셀 프랙션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암세포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이 유전자 이상을 갖고 있냐,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우리 보통은 이제 그,
NGS 이제 병원에서 하는 NGS는 이제 바프 값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이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캔서 셀 프랙션이 전체 캔서 세포에서 몇 퍼센트가 이 이상을 갖고 있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 이걸 이제 아마 아주대학교랑 같이 전향적 데이터를 만든 것 같고요. 아마 100명인가 200명인가요? 뭐 200명인가? 뭐 어떻든 다양한 이제 그 솔리드 캔서에서의 이제 시퀀싱을 이제 했던 것 같고 그중에 카테고리 1은 이제 소위 말해 액셔너빌리티 우리가 무슨 트라이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어떤 타겟티드 저 세라피를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세라피틱 옵션에 있어서의 액셔너빌리티에 관해서 이제 리퀘스트 테스트 카테고리 1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어떤 임상적인 의미 예를 들자면 뭐 약을 썼는데 잘 안 듣는다든지 또는 좀 이상한 클리니컬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아마 리퀘스트를 해서 답을 얻었는데 이제 보면은 그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중요한 게 리포트 타임에서 이제 TAT가 10일 비즈니스 데이니까 2주 정도 되는 거죠. 2주니까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뭐 늦어도 아마 그러면 3주 정도면 아마 리포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액셔너빌리티는 보면은 거의 이제 이게 여러 암종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암종별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한 70% 정도에서 이제 세라피틱 옵션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저 뮤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얼트레이션이 나왔다. 그 위에도 보면 이제 나머지도 보면은 잠깐만 이게 지금 밑에 가려져 가지고요. 음, 나머지도 한 10% 정도? 네. 한 정도에서는 거기서 임상적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그 리퀘스트 할 때의 그런 모호한 일반적인 모호성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얻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꽤 유용한 결과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뭐 이런 데이터랑 제가 이제 느꼈던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드렸고 나머지 두 케이스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회사에 리퀘스트 해서 이제 받은 결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많이 보던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보던 외국에서의 췌장암에서 이제 유전자 올트레이션 뭐 많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KRAS 대표적인 유전 KRAS TP53 CDKN2A SMAD4 뭐 이런 대표적인 유전자 이상들이 이 외국에서도 있고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저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라스 TP53 SMAD4 CDKN2A 그럼 유사한 이제 유전자 지네틱 얼트레이션은 뭐 서양이랑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케이스 보면 이건 뭐다 저기 췌장암인데 60대 여자고 유방암으로 20년 전에 수술한 병력이 있고 이제 폴피리녹스라고 이제 여기 세 가지 항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항암제는 5-FU,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그 중에서는 옥살리플라틴이 플라티눔 계열인데 요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RD 환자나 또는 뭐 브라카 1, 2, 캐노니카 뮤테이션이 있는 이런 형태의 이상이 있을 때 잘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1년 반 됐는데 몇 번 하니까 굉장히 암이 잘 줄었어요. 실제 여기 밑에 사진 보면 판크레아틱 캔서고 이제 헤파틱 메츠, 리버에 전이가 있는 4기 췌장암인데 최근에 찍은 사진 보면 거의 이제 테일의 메스도 안 보이고 헤파틱 메스도 안 보이는 거의 이제 클리니컬 CR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뭐 진단 당시에 사실 튜머 NGS를 하라고 추천돼 있는데 이제 췌장암 저희가 해보니까 액셔너빌리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이분은 이제 하게 됐고 했더니 뭐 특별한 뮤테이션이 특별히 중요한 어떻든 소매틱 뮤테이션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8월이니까 한 6개월 쓰고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제 요즘 좋을 때는 파프 이니비터 같은 게 물론 급여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지만 어떻든 사용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점라인 시퀀싱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게 점라인 시퀀싱을 이제 따로 하니까 요거는 이제 진단검사약하고 요 이제 투사이트 온콜로지 500 패널은 이제 패솔로지에서 했었는데 8월 달에 했더니 뭐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효과가 좋아서 좀 고민하다가 사실 이제 이분은 저희가 어 이제 연구 이제 다른 이제 그 이노쿠라스랑 같이 하는 연구에서 들어갔던 환자여서 이제 그 연구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했더니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다음에 보여드리는데 어떻든 병력이 있고 반응도 매우 좋고 근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기존의 병원에서 했던 어, NGS나 뭐 이런 데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봤습니다. 실제 봤더니 이 점라인 브라커1에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이게 비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지 딜리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버전이 있고 그러니까 요 사이트가 지금 엑손 12, 13, 14가 이제 딜리션이 있는 건데 딜리션이 이 사이트가 저기 8B2라는 뭐 바인딩하는 어떻든 중요한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기능이 완전 없어지는데 실제 보면 서커스 플러스 보면은 그 저기 요런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을 때 특징적인 아마 HRD 소견도 나오고 그다음 브라카1에 실제로 LOH 소견도 같이 있는 걸로 결국은 브라카1 유전자가 의 기능이 없는 떨어져 있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아마 지금 생각한 데는 유방암도 생겼고 그다음 우리가 썼던 항암제 반응이 매우 좋았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그 병원에서 시행했던 유전자 검사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역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은 홀지놈 시퀀싱이 역시 그래도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다행히 이분은 현재까지도 뭐 클리니컬 CR이고 이제 열심히 항암 치료 뭐 하면서 보는데 뭐 이제 사실은 리퀴드 바이옵시도 같이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좀 의뢰해서 이런 홀지놈 시퀀싱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뮤테이션이 있는 ctDNA가 혹시 환자의 혈액에서 검출되는지 이거 지금 같이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28 여자인데요. 사실 뭐 췌장암이 20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젊은 췌장암 이제 환자도 여자인데 헤파틱 메타스타시스가 있고 반응은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젊은 췌장암, 우리가 젊은 췌장암은 되게 이제 50 미만을 젊다고 이제 하는데요. 젊은 췌장암은 특징이 이제 라스 뮤테이션이 드라이브 뮤테이션이 와이드 타입, 라스가 와이드 타입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드라이브 온코제닉 뮤테이션이 있어서 그런 뮤테이션에 대한 타겟티드 테라피들이 요즘 이제 그 일부는 뭐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의뢰를 드렸었고요. 의뢰 드렸더니 이게 이제 Y 크로모점이 나온다고 이제 돼 있고 실제로 요거는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몰랐던 거라서 이제 이 Y 크로모점이 나오고 있고 뭔가 리포트를 보니까 역시 라스 뮤테이션 없는 거예요. 이번 라스 와일드 타입인데 실제로 라스를 제외한 다른 드라이버 뮤테이션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분은 역시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 보면 라스 와일드 타입인 경우는 드라이버가 한 2, 30% 정도 다른 형태의 드라이버, 즉 이제 젊은 그 췌장암 환자에서는 발견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게 아마 우측에 있는 이런 형태의 유전자 이상인 걸로 돼 있고요. 요 지금 네 가지는 요 형태 유전자 이상이 이제 나오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러면 라스는 와이드 타입이고 이런 형태의 온코진이나 튜머 서프레스 때문에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브라카2에 이제 올트레이션이 있는데 LOH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브라카 1, 2가 이게 뭔가에
튜머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은 사실 LOH의 포지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LOH는 없고 브라카 뮤테이션이 참 좀 애매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회사에서 많이 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브라카 뮤테이션이 살리바 그러니까 점라인에서는 거의 뭐 한 해프 정도 나오는데 튜머에서는 지금 한 4.7%가 굉장히 작게 나오니까 뭔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논의를 하다가 저한테 연락 와서 이게 좀 이상하다. Y 크로모좀도 나오고 무슨 브라카2가 뮤테이션이 있어서 이게 뭔가 그 튜머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상하다. 저 다시 봤더니 차트를 다시 봤더니 아 차트에 깊숙한 곳에 젊은 어릴 때 오빠로부터 BMT를 받은 병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가 정보를 다시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아 그러면 얘기가 된다. 요거는 오빠에서 온 아마 유전자에서 물론 이제 오빠 검사는 안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빠에서 온 유전자에서 온 이제 브라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점라인 테스트라 이런 형태로 분석을 안 했다면 이제 사실은 이 환자가 브라카 튜 뮤테이션이 있는 걸로 좀 오인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제 두 개의 케이스인데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도 그렇고 두 번째 케이스도 역시 이제 그 같이 점다인과 소매틱 그러니까 튜머와 정상 세포를 같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홀 지놈 시퀀싱을 전체를 이제 해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임상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물론 이제 저희가 요거 말고 몇 케이스 더 이제 의뢰를 드렸지만은 이제 거기서는 뭐 의미 있는 결과는 없어서 소개를 안 드렸지만 어떻든 저희가 한 10케이스 미만 저희가 보낸 걸로 알고 한 6, 7, 뭐 한 5, 6케이스인데 그중에서 어떻든 한 두 케이스 정도는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서 꽤 그 임상에서도 유용한 기술이고 검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끝났고요. 혹시 뭐 네. 교수님,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늘 발표를 하셨던 황진혁 교수님과 저희 이노클라스의 오백록 CPO 같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질문에 따라 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봤더니 일단은 캔서 비전으로 급여로 지급되는 검사는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캔서 비전 같은 경우는 급여를 통해 초반에 원활하실 수 있도록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으로 보내는 저희가 VAT를 제외하고 180여 원의 그 비용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이 이제 하나 올라왔고요. 홀 지놈 시퀀싱에서 HRD를 판단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점라인만 따로 검사할 수도 있나요? 이 두 항목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쪽 이노클라스 저희 CPO인 오백록 센터장께서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님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컬스에서 제품 개발과 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오백목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 너무 잘해주신 황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신 그 Q&A 중에서 위에 김종석 선생님께서 주신 두 개랑 아래쪽에 김동환 선생님이 주셨던 질문 제가 합쳐서 일단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김동환 선생님께 주셨던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고자 하면은요. 근데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놈에서 바뀔 수 있는 알터레이션의 종류가 글자가 하나가 바뀌는 포인트 뮤테이션, 뭐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뀌거나 빠지거나 추가되는 게 보통 우리가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그런 종류의 변화 말고 또 한 가지는 그냥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어나 한 문단이나 한 챕터가 그냥 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코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앰플리피케이션, 그래서 뭐 카피 넘버가
10배가 늘어있고 20배가 늘어있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온코진이 액티베이션 돼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앰플리피케이션, 로스 이런 것들이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에 속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카피 넘버 게인, 카피 넘버 로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다 같은 그 표현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rearrangement, 우리가 흔히 구조 변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DNA가 복제할 때 쓰는 엔자임의 구조 때문에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서로 섞이거나 엉겨붙는 그런 형태여서 이렇게 그 지놈의 변화를 그게 세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던 그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카피가 얼마나 늘고 줄어드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론 패널도 아주 극명한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검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홀지놈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카피 넘버의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모호하지 않고 정말 애솔루트 넘버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그런 카피 넘버와 관련된 변이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 이런 카피 넘버를 가지고 했던 많은 제약사들의 임상 시험들이 성적을 내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패널로는 그 카피 넘버 숫자가 에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호성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홀지놈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종성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드려보면 먼저 전라인만 따로 검사할 수 있는지 답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캔서 비전은 암의 뮤테이션 프로파일을 완전하게 밝히는 프로덕트고요. 근데 이제 이때 밝힐 때 점라인과 소마틱을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점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성 암의 소인이 있는지를 두 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황진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의 검체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캔서 티슈고 하나는 뭐 블러드거나 살리버거나 부칼 무코자 이렇게 노말 매치드가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다른 프로덕트가 또 있습니다. 레어 비전이라고 해서 그냥 점라인 분석만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뭐 희귀질환 또는 가족성 암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뭐 구조변이나 아니면은 그 요즘에 많이 또그 발견되고 있는 트랜스포저블 엘레멘트 이런 것들이 만드는 변이. 그래서 기본적인 패널 검사에서 잡기 어려운 것들을 포함해서 검출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 티슈와 관계없이 그냥 체열만 하시거나 이렇게 살리바나 부칼 무코자로도 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계속 질문 주고 계시는데 하나만 그 HRD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미리어드라는 회사에서 그 카피 넘버 프로파일에 기반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고 이거는 HRD가 있는 그 스타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했던 검사가 지금도 있고 사실 이게 제일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홀지노미 했을 때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홀지노미 하게 되면 그런 카피 넘버가 많아서 볼 수 있는 그 HRD의 스카를 보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플러스 그렇게 브라카 1, 2가 망가졌을 때 만들어지는 스카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시그니처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놈 전체에 만드는 뮤테이션의 프로파일들을 보고 지금 어떤 펑션이 망가져서 지금 지놈이 망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밝힐 수 있는데 이제 이 중에 HRD와 관련된 팩터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HRD 검사에 조금 더 그 HRD 양성과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많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검사여서 조금 더 HRD 양성과 음성, 그러니까 위양성과 위음성을 잘 발라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지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가로 그러니까 헤테로자이고스티는 원래 용어 자체는
두 개의 얼릴이 다른 형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호모자이고시티는 그 얼릴 두 개가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헤테로자이고시티는 두 개의 얼릴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하나의 그 얼릴에서 뮤테이션이 생기면 헤테로자이고시티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른 하나는 와일드 타입, 하나는 뮤테이션이 있는 얼릴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와일드 타입이 사라지게 되면 저희 그거 보고 헤테로자이고시티가 지금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시퀀싱을 해보면은 리드가 뮤테이션이 있는 것만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지네틱한 용어로는 LOH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황진영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와일드 타입이 남아있느냐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이 남아있으면 뮤테이션이 있더라도 튜머 서프레서까지 펑션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일드 타입이 없어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하나가 뮤테이션이 생겼으면 그때는 이제 튜머 서프레서의 펑션이 없어졌다. 데미지가 분명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헤테로자이고시티의 뜻은 이러하지만 LOH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아까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교육 영상 같은 거를 한 대여섯 개 만든 게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신 것도 설명드리면 사실 뭐 잡라인과 소마틱 구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티슈와 블러드에 동시에 있는 거는 점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고 태어난 것과 다 티슈까지 있을 테니까. 반대로 그 점라인은 없었는데 소마틱에서만 보인다. 그러면 이거 소마틱 뮤테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갖고 태어날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러니까 블러드에 있는 WBC나 살리바에서는 없는 변인데 암 조직에서만 발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마틱과 점라인을 구분하는 거는 그러니까 샘플을 두 개 얻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작업입니다. 네. SV나 CMV 같은 구조 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클리니컬 정보가 얼마 정도 있나요? 네,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동안에 당연히 제약사들이 이제 접근이 쉬운 것들을 기반으로 많은 약제를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은 클리니컬한 약제들은 여전히 포인트 뮤테이션들을 기반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뭐 파르프 인히비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튜머 서프레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어서 뭐넷 앰플리피케이션이나 그런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 것들에 있는 마커를 가지고 쓰는 그런 약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구조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퓨전을 통해서 마커를 삼아서 약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크 퓨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홀드넘을 쓸 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RNA에서 잡힐 수 있는 퓨전을 DNA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에서 잡게 되면 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파트너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남아있는 펑셔널 도메인이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퓨전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일단은 약을 허가받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리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홀드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접근하고 미리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예측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다시 보기 영상을 2주 동안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2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커피 쿠폰 담당자는 내일 발송되는 다시 보기 영상 안내 메일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웨비나 종료 후에 추가 문의 사항이나 상담 원하실 경우 설문지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노클래스와 또 하나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네, 네, 한 번 더 질문 좀 계셔서요. 끝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온코진, 튜머 서프레스진 일단 리포트에 보고를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모든 뮤테이션을 다 보고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뭐 지놈 전체에 몇 개의 뮤테이션이 있는지 카운트는 할 수 있지만 저 실제로 유전자 명과 함께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하는 거는 사전에 캔서 관련된 진 리스트를 가지고 그 진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개쯤 되는 그 진 안에서 어차피 그 환자의 그 예후나 치료 가능성, 뭐 임상시험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이 어, 관련된 정보만 드리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그 백그라운드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레포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MSI나 HRD나 TMB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활용되는 로 데이터는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캔서 드라이버에 될 수 있는 후보들만 일단은 리포트를 해드리고 패신저 뮤테이션은 보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클라스의 500녹씩 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를 끝까지 급여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파트 쪽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말씀드리긴 좀 이르고요. 저희가 급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어, BMS와 더불어 또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소식지를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 교수님 뭐 네. 이제 급여 현재 그 급여 자체가 아마 그 폐암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죠? 저도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아니 전체에서 90%인가 이제 원래 50% 내다가 좀 많이 내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비용이 아까 저희가 해보면 홀지nom하고 홀지놈 시퀀싱에다가 이제 그 점라인 소매틱 둘 다 하는데 한 18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해보면 비용이 이거보다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소매틱하고 점라인 같이 해보면. 그래서 뭐 사실은 급여가 뭐 돼도 되고 뭐 사실 지금 현재 비용적인 거는 이제 하는 거와 유사한 것보다 조금 더 싼데 약간 이제 프로세스가 조금 좀 어렵다기보다 조금은 좀 번거롭다. 이제 병원의 플랫폼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처방하고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데 병원 플랫폼에 아직은 이제 일부 병원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들어와 있으면 편하게 이제 사실 급여 여부는 크게 중요한 거예요. 급여가 지금 전체에서 10%밖에 급여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급여 여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뭐 허들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병원 플랫폼에 들어오면 좀 편하게 저희가 이제 임상가들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위에는 아까 리퀘스트부터 리플라이니까 실제로 저희가 11일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보통 한 3주면은 보통 저희가 한 5일이니까 뭐 여러 가지 미국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시간 뭐 휴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답변 해주신 황진혁 교수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강의가 실제 환자들을 많이 보시고 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노클라스와 BMS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